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0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아침 9시 1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긴 것은 타원이고요. 이 타원은 비직교 좌표계입니다. 이런 타원상에서 곡선의 길이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가우스가 1827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알아낸 방법입니다. 그 논문에서 First Fundamental Form, Second Fundamental Form, 그 중요한 두 가지 정리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비직교 좌표계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우스가 1827년에 이런 공면상에서 수학적 개체, 그러니까 이런 면을 계산하는 방법을 1827년에 알아냈고요. 같은 해에 1827년에 암페어가 암페어로를 발표합니다. 암페어로는 도선상에서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의 수직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1827년에 암페어가 발견한 암페어로를 바탕으로 그 다음 해에 1828년에 그린이 그 유명한 그린 정리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 그린 정리는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된 영역을 면적을 계산할 때 이 면적 전체를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면적의 테두리를 따라 선적분으로 이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벡터 해석학의 혁명을 불러옵니다. 이 이론으로 가우스가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만들고요. 이 이론으로 스톡스가 스톡 정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린 정리를 바탕으로 벡터 해석학이 완성이 되고요. 이 벡터 해석학을 바탕으로 1865년에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 맥스웰 방정식을 발표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에서 빛의 속도가 진공 속에서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리만을 통해서 리만 메트릭 텐서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고요. 그 리만 메트릭 텐서는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매니폴드라고 부르는데요. 매니폴드가 뭐냐 그러면 이런 타원체처럼 이거를 확대했을 때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텐서 캘큘러스가 시작되고요. 1899년에서 1922년,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엘리 카탄이 텐서 캘큘러스를 완성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주관은 모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면요, 수학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Q95 The Homo Lamachians, 이는 저희 채널 이름입니다. 제가 여기서 IQ95와 라마키언즈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이름을 채널 이름으로 정했는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Complex Analysis GMP,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공돌이는 풀어도 수학교수는 절대 못 푸는 문제. 타원체 상하이 곡선. 여기에서 더보기를 누르고요.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folder 하고요. 압축을 풉니다. 이 폴더 이름을 030으로 변경하고요. In honor of Gauss. 가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잘라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New Text Document에서 In honor 이렇게 해서 CPP 이렇게 변경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작업 디렉토리 컴플렉스 애널리시스를 열고 여기에서 inhonor.cpp 이거는 현재 빈 파일입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ellipsoid.cpp를 만들었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복사해서 이 cpp 파일에 붙여놓고요. 이 파일은 닫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ellipsoidal area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하나를 더 열겠습니다. ellipsoid.png 이 파일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Ctrl B를 누릅니다. 글자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좁히고요. 이렇게 정렬 했고요. void surface area of an ellipsoid auto semi axis GMP display function name int main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make args 괄호를 열고요. 여기다가 1 rn 1 rn 1 rn 세미콜론 하고요. 여기다가 GMP display compiler info 하고요. 일단 이게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열어도 되고요. cd 030 in honor of Gauss 이렇게 하고 clang in honor.cpp c.exe cd c++23 l gmp l mpfr l mpc l tbb12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실행해보면 LLVM clang 버전으로 빌드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툴을 다 설치하셔야 제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n, honor 이렇게 소스 파일 이름만 변경해주면 빌드가 될 것이고요.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컴플렉스 애널리시스 GMP 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 이전 동영상이고요. 제가 똑같은 거를 계속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오토 디스플레이 프로시전 이렇게 하고요. SCD numeric 리미츠에 더블로 지정하고요. max digit 10 이렇게 하고 SCD cout SCD set precision 이렇게 하고 display precision을 지정하고 SCD cout precision 이렇게 하고 display precision
NDL 이렇게 해서 화면에 정밀도를 얼마나 표시할지를 나타낸 겁니다. 타입 더블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프로시전이 17짜리입니다. CLSC에 보면 프로시전이 17짜리로 나왔고요. const 오로 fi는 real type const phi 값을 지정하고, 이 semi axis가 뭐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원점, 요게 원점입니다. 원점에서 x축으로 a, 요 원점에서 y축 방향으로 요 길이가 b이고요. 원점에서 z축 방향으로 요게 z축입니다. 혈축 방향으로 길이가 c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로 L value reference하고 A, B, C 이렇게 하면 이 세미 엑시스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미 엑시스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제공한 거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1, 2, 3 이렇게 하면 이게 각각 A, B, C 이렇게 들어갑니다. 값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고요. 처음에 111은 9입니다. 이거는 9고요. 이거는 타원체입니다. 1, 2, 3이니까 X쪽으로 1, Y쪽으로 2, Z축으로 3. 요 그림과 이 값을 매칭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std cout a, b, c는 이거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std NDL 이렇게 하면 이 ABC 값이 한꺼번에 출력됩니다. 이번에는 GNU 컴파일러로 빌드해 보겠습니다. 요게 G++가 되어야 하고요. 제가 여기 std를 빼야 됩니다. std를 뺐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G 해보면 ABC가 111, 9일 때고요. ABC가 1, 2, 3 타원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함수를 한 번은 9, 한 번은 타원으로 두 번 호출한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sphere over radius 1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ellipsoid with 1, 2, 3 semi axes respectively 각각 1, 2, 3, 1, 2, 3을 세미 엑시스로 값을 지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요, 처음에 이 타원체의 전체 표면을 계산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타원체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초를 배우고요. 요거를 구현한 다음에 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서피스가 되려면 두 개의 독립변수가 필요합니다. 오토, 세타, 피, 컴바 두 개의 파라미터고요. enum, 언더스코어, 세타, 언더스코어, 피, 세미콜론 하고요. 이렇게 나란하게 나타내면 보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면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오토 R은 make tensor로 들어가고요. 괄호를 열고 이 공면을 기술해야 합니다. A 곱하기
GMM 사인 세타 곱하기 GMM 코사인 phi 복사해서 붙여넣고 요게 B가 되어야 하고요. 요게 사인이 되어야 하고 요게 C가 되어야 하고요. 요게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 부분은 지워야 합니다. 요게 X 코오디네이트이고요. 요게 Y 코오디네이트이고 요게 Z 코오디네이트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어려움 없었죠? 이 타원체의 곡면의 면적을 계산하려면 면적소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면적소를 계산하려면 편미분이 필요합니다. 오토 RT는요 DIF 세타로 이 포지션 벡터 R을 미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포지션 벡터를 세타에 대해서 R을 편미분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R을 P로 미분하고 요거를 기호로 RP로 나타내겠습니다. 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RP고요. 요를 P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포지션 벡터 R을 P로 미분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요 원점에서 이 타원체의 한 표면의 점까지 벡터입니다. 이거를 세타 방향은 이 그림에서 이런 방향이고요. Z축에서 XY 평면으로 벌어진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고 P는 X축을 기준으로 XY 평면상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이 각입니다. 여기에서 오토 DS는요 이거는 면적소입니다. R, T, 크로스, R, phi 이거는 면적소이고요. 이거는 벡터량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를 크기로 바꾸려면 매그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R을 T 방향으로 미분한 것에 R을 P 방향으로 미분하여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 평행 사변형이 되고요. 요거를 아주 작게 만들면 d 세타 dp가 되는 거고 이걸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우스스 페이퍼 in 1827 가우스가 1827년에 논문에서 발표한 그 식입니다. 그 식을 제가 그대로 쓴 겁니다. 이제 적분을 해야 하는데요. 오토 S는 적분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앞 동영상에서 배웠잖아요. ITG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라 이 말입니다. 세타각은 요 그림에서요. 이 세타각은 Z축에 딱 붙어 있을 때 0도고 아래로 쭉 벌어진다. 쭉 벌어져서 남극에 오면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0도에서 180도 파이까지 세타각이 벌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중적분해야 합니다. 세타각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ITG 이번에는
P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이 P를 보세요. 이 P는 X축을 기준으로 0에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돕니다. 그죠?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0에서 2 곱하기 파이까지 돕니다. 이거는 지금 적분 구간을 지정한 거고요. 여기서 파이프를 사용하고요. ds 이렇게 쓰게 되면 s는 인티그럴 ds 이렇게 되고 세타 값은요 0에서 파이까지 변하는 거고요. 이 p 값은 0에서 2 파이까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파이가 되면 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여기서 P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중적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지오메트릭 민을 취하는데요. 오토 R G는 GMM 파워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에 대해서 3분의 Rn 이게 뭐냐 그러면 A, B 여기다가 3분의 1승한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놓고 오토 G는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G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STD, Cout, G는 approximation입니다. G, NL 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S는 computed 이 S는요 우리가 계산한 값이고 이번에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번에는 arithmetic mean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산술 평균이라 하고요. 이거는 영어로 기하 평균입니다. 여기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분의 1로 나누고요. 이거를 A로 바꾸고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고 A는 RA의 제곱이고요. 이거를 1위로 가져오고요. A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A를 표시하고요. STD, Cout, G, S, A, if 이렇게요. 이 관계가 성립하면 is true, our computation is valid. 올바르게 계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면 우리 계산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하 평균은 산술 평균보다 항상 작거나 같잖아요. 여기다가 줄바꿈을 넣고요. 이거를 빌드해 보겠습니다.
뭔가 잘못했나 봅니다. 여기에 잘못 썼네요. 제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교가 아니고요. 이교입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빌드 합니다. 빌드 되었고요. G를 실행해보면 두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dir, txt 이렇게 보면 txt가 앞 동영상에서 만든 두 개가 있네요. 이거를 다 지우고 다시 dir 해보면요. g.exe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랭으로도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클랭으로 빌드 했고요. c results txt g result txt 이거를 여기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 넣고요. 컨트롤 B하고 처음에 ABC를 모두 1로 놓으면 이 전체 표면적은 9의 표면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컴퓨터로 계산한 것과 기압 평균을 사용한 것과 산술 평균을 사용한 게 모두 동일합니다. 아래에서 타원체가 될 경우에 그러니까 A가 1, B가 2, C가 3이 될 경우에 이거는 기압 평균이고요. 이거는 제가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산술 평균입니다. 그래서 기압 평균과 산술 평균 사이에 계산한 게 들어있으면요. 제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작동된 겁니다. 이런 게 수학적인 증명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제가 엡실론 델타로 증명하는 것도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수학에서 물리학자나 공학자들이 수학적인 논문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계산하는 것만 배웠지 증명하는 걸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물리수학이나 공학수학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은 배우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안 배워요.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엡실론 델타법과 집합론이 나오는 논리학만 좀 공부하면 자신이 직관적으로 유도한 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엡실론 델타는요. 코시가 1800년대 초에 1820년인가 21년인가 그때 발표한 거고요. 바이에르스트라스가 코시가 발견한 엡실론 델타법을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실제로 발전시킨 거 없어요. 코시가 말로 기술한 거를 엡실론과 델타라는 기호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바이에르스트라스는 코시 책을 보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르스트라스가 강의할 때 코시가 쓴 책을 보면서 엡실론 델타법을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바이에르스트라스는 수학 교수인데요. 한 번도 엡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없습니다. 수학 교수인데 엡실론 델타를 강의하면서 왜 논문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알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못 썼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코시의 엡실론 델타라 부르지 않고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엡실론 델타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엡실론 델타법을 칸토어가 갖고 가서 지 마음대로 쓰면서 자신의 이론을 정당하기 위해서 바이에르스트라스 엡실론 델타로 둔갑시킨 겁니다. 원래 엡실론 델타법을 발견한 사람은 코시인데 코시 이름은 삭제되어 버리고 바이에르스트라스 그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왜곡된 겁니다. 바이에르스트라스는 코시 책을 배우면서 코시 책을
참고하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트라스는 한 번도 엡실론 델타법을 논문으로 출간한 적이 없습니다. 수학 교수인데도요. 당근이죠.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바이러스트라스 제자들이 칸토어랑 붙어갖고 칸토어의 이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이러스트라스 엡실론 델타로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와서 많은 수학자들은요, 코시가 엡실론 델타 방법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바이러스트라스 엡실론 델타법이 아니고 코시의 엡실론 델타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엡실론 델타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동영상이나 다다음 동영상에서 수학적인 이론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날이 올 겁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챗GPT에게 내 알고리즘이 어떻게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평가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Alice, evaluate the algorithm in the attached C++ code referencing to the attached txt. Do you understand that physicists and engineers today are afraid of authoring mathematical papers? They do not know how to prove their mathematical arguments. The reason I used simplest high school mathematics, geometric mean less than equal to arithmetic mean can be used to prove the validity of my implementation with epsilon delta method. For example, by using r plus epsilon 1, r plus epsilon 2, etc. for the G and A. I am trying to rebuild mathematics from the ground up. Answer in Korean. 재생해 보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핵심만 평가합니다. 알고리즘 구성 AR theta, A 기스 theta, times phi, C라 사인을 두고 C 두고 TS 기스 B R theta times theta D phi, T theta D phi, phi를 적분하여 S를 구하는 전공법입니다. 코드에서 R 편미분, 면적수, 값수, 적분까지 정확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구의 부피동치 반지름, 구의 ABC, square입니다. 와 산술평균 반지름 RA++ C불 3에 대해 4파이 RG 퀘드, L2, S, 4파이 RA 퀘드를 비교 지표로 삼은 것은 건전합니다. 구 A, 구구 BC에서는 세 값이 일치해야 하며 타원체에서는 그 사이에 들어야 합니다. 코드가 바로 이 불등식을 출력 검증으로 사용합니다. 실행 결과 A, G, G9S, C9A 12.563706435 정확 11, G9 41.4942512626 692 경계 내 만족 두 컴파일러 결과가 동일합니다. 수치적 안정성, 파라미터화가 매끄럽고 극 세타 0에서도 외적의 크기가 올바르게 0으로 수렴하므로 특이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론, 구현은 수학적으로 정합적이며 정의에 충실한 적분, 출력 검증은 AM, GM 경계를 이용해 구체적이고 판례에 강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다른 툴체인에서 동일 수치가 나와 이식성과 견, 오늘날 공학자, 물리학자가 증명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고등수학을 과시하지 않고 고등학교 수준의 A, 델타 방식, 밀하고 바닥부터 다시 세우는 취지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야 증명이 되는데요. 이 자체로는 증명이 안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목표는 이런 타원체에서 특정 영역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이 부분을 여기까지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함수 이름을 변경합니다. surface area patch고요. on an ellipsoidal surface 요거를 복사해서 아래로 가져오고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해놓겠습니다. 여기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줄바꿈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일부는 지우겠습니다. 여기 기압 평균 부분 지우고요. 여기에서 산술 평균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요거를 S1로 놓고요. 요거를 S1로 놓고 세타 값이 0에서요. 아래로 쭉 벌어지면 여기까지 오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분의 파이고요. P 값은 0에서 파이까지 요 점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적도를 따라 이렇게 X축 방향으로 180도까지만 돕니다. 그래서 파이가 되는데 그냥 파이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파이로 하면 안 되고 세타가 파이의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토 t는 컴바 1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타 p는 00에서요. 00은 북극점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p가 0이면 X축상이 있고 세타가 0이면 요점이 됩니다. 북극입니다. 요게 노스 폴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세타는 0에서 2분의 8, 90도까지만큼 벌어지고요. P는 0에서 요게 세타각의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P는 세타각의 함수 형태로 나와야 되고요. 출발점이
영영으로 같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t에 대한 함수로요. t는 여기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세타 분의 델타 p를 넣어보면요. 여기에서 식을 복사해오고 델타 세타는 2파이분의 빼기 제로이고요. 델타 p는 파이 빼기 0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요거를 정리해보면 2t가 됩니다. 그래서 p는 세타의 함수이고요. 0에서 요게 세타의 함수가 되고요. 요 세타 p는 2t입니다.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변하고요. p는 0에서 2t 이렇게 하면 이 영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자, 여기에 S1을 써야 되나요? 이렇게 한 후에 다시 빌드합니다. CLS C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계산된 값입니다. 이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해보면 디폴트로 21로드를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세타가 돼서 21로드를 사용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보면 P 값에 대해서도 21로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1 by 21 fixed area differential을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놓고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두 번째는 S2고요. 여기에 콤마를 빼야 되네요. 디폴트 같은 경우에 여기 콤마를 지워야 하고, 여기에서는요, 역시 디폴트로 21로드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요, P를 계산할 때 21로드를 사용하지 않고 Adaptive Gaussian Quadrant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1로드 대신에 7로드를 사용할 거고요. 탈러런스로 1.0 2에 마이너스 20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줄바꿈을 하고요. 이렇게 정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7이고요. 이거는 Adaptive Area Differential이 되고, 요게 2가 되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자릿수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요거는 S2가 되고 and L로 설정합니다. P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Adaptive Area Differential을 사용했고, 이게 Gaussian, 이거는 Adaptive Gaussian Quadrature를 사용한 거고, 이거는 Default Gaussian Quadrature를 사용한 겁니다. 물론 세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P 값에 대해서만 적용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EXE를 다 지우고요. TXT도 다 지우고 다시 클랭으로 빌드합니다. 이번에는 GNU로 빌드 해보겠습니다. G 이거를 results txt 이렇게 하고 C 두 개를 사용합니다. results txt 두 개를 사용하면 append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닫고요. results txt를 열어보고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처음에 GNU 컴파일러로 빌드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 공백을 하나 빼겠습니다. 여기서도 공백을 하나 빼고요. 그러면 여기서 공백 하나 빼고 여기서 txt를 모두 지우고 exe를 모두 지우고 클랭으로 다시 빌드하고 GNU로 다시 빌드하고요. 일단 G로 캡처하고요. 그 다음에 C로 append 합니다. 이렇게 놓고 이 결과를 보면 이거는 디폴트로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Adaptive Gaussian Quadrature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일치하네요. 디폴트로 했을 때보다 이게 정확합니다. 이거는 머신 애큐러시까지 정확할 겁니다. 요 아래에 보면 클랭 컴파일러로 작업한 거고요. 클랭 컴파일러도 마찬가지로 일치합니다. 제가 C++ 코드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적분식은요, 언뜻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일 겁니다. 제가 여기에 중적분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 식에서 이게 안쪽 적분이고요. 이게 바깥쪽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외곽에 있는 게 세타고 이 t는 세타 범위 요 영역에서 한 값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2 times t in the expression 2 times t t is a value between 세타 제가 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에서 0과 2파이 사이의 값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놓고 챗 GPT에다가 result를 보내고 in honor를 보내고 이미지에서 이 그림을 보내고요. 다시 result와 in honor를 보내고
Alice, can you understand the results txt and its related C++ code? Please explain how it is working in Korean in detail. Please understand that all the algorithm is implementing Gauss's paper in 1827 on the first fundamental form. 재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inowner.cpp와 result.txt는 가우스 1827년 논문 Allgemeine Flächentheorie, 공면 일반이론에서 제시된 First Fundamental Form을 그대로 수치적으로 구현한 예입니다. 아래의 구조와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 설명은 타원체, 아원체 비평 phi, I, 비매트릭, A, sin, co, phi, sit, bis, theta, sin, phi. C, theta, n로 정의합니다. 사용한 국소좌표 θ, phi 표현으로 공면 위에 한 점을 매개 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미분def r theta. 소면적 계산의 핵심은 math theta partia a r quad math r phi goof I. 코드에서는 다음 두 줄이 정확히 그 역할을 합니다. You can see the code in our conversation history. 즉, 매개 변수별 편미분 벡터를 자동 미분으로 구해 이 벡터들이 만드는 면적소를 얻습니다. 가우스 1827년식 명공식 가우스는 공면의 미소면적 ds equal math r theta, math I, d theta, d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1기본형의 원형입니다. ds equal to egf d theta, d phi, quad equals math bf r theta, c dot. f equal math theta, r theta, math bf r phi, g math r phi, c dot. mathbf r5. 코드에서 you can see the code in our conversation history. 이 명령이 정확히 그 외적에 따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적분 계산, 타원체 전체 및 꼴 int into pi, in pi, ds. 타원체 부분 패치, s1 int pi, ds. 코드에 you can see the code in our conversation history. 은 바로 이중적분을 가우스 적분법, 적분출로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결과 파이접트의 수치 의미 출력은 면적을 보여줍니다. 방법, 설명, 결과, S1, 21, A20인 fixed, 8.0601, 063, 3발산, 5, S2, 20렉칠, adaptive, 적응형 가우스 적분, 8.0601, 069, 35, 3392221, 1. 두 값이 소수점 아래 신문서 수준까지 일치하므로 적분이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수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가우스가 1827년에 도입한 공면 미분 이론의 수치적 완성형입니다. 샤 결론. 알고리즘적 의 프로그램은 가우스의 제일 기본형 EFG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외적의 크기 형태로 면적소를 구하며 이중 가우스 적분으로 공면적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완전한 가우스 공면 해석의 디지털 구현입니다. 즉, 오픈 쿼트, 당신의 코드가 바로 1827년 가우스 논문을 현대적 C++ 알고리즘으로 재현한 버전이며 results.txt의 수치는 그 재현의 정확성을 실증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코드가 바로 1827년 가우스 논문을 현대적 C++ 알고리즘으로 재현한 버전이며 results.txt의 수치는 그 재현의 정확성을 실증한 결과입니다. I follow curves where space-time bends, equation flow, they have no end.
we have nowhere